자, 이번 내용은 그동안 배웠던 파동의 분석 그 방식들 있죠? 물리량들 가지고 했던. 그걸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대표적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시작해보죠. 자, 뭐냐면, 줄을 하나 준비하고요. 여기도 줄 준비하고요. 여기는 줄을 어떻게 써요, 줄을? 묶었죠? 그리고 이 줄하고 이 줄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비교해봐. 굵기가 어떤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지?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봐. 달라 보이지? 이거는 굵은 줄, 이거는 가는 줄. 그치? 그대로 쓰면 돼. 이거 뭐라고? 얘하고 얘는 같은 줄이야. 요게 굵은 줄이야. 얘는 가는 줄. 자, 그렇게 해서 줄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 손으로 잡고 여기 잡고 흔드는 거야. 이것도 여기 잡고 흔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보니까 손 모양 보니까 뭐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런 거 같지? 맞아? 이거는 이렇게 설렁설렁설렁 이거는 다라라라 맞아? 지금 방금 이게 뭐지? 이 지점이? 파원. 파원에서 뭐 만들어지더라? 파원에서 진동수라는 물리량이 만들어지죠? 진동 정도. 1초 동안의 진동한 횟수. 그죠? 자, 그리고 요 파원을 기점으로 해서 요거 그려주세요. 자대고. 이거. 자, 이 축의 이름이 뭐예요? 저 축의 이름. 위치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그래프가 변이 위치 그래프하고 변이 시간 그래프였지. 근데 이거는 지금 각 위치별로 저 줄, 매질이죠. 그러니까 매질이 어디에 지금 변이가 발생했는지 각 위치별로 그 모습을 전체 장면을 한순간 장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시간축 아니라 위치축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보이세요? 답하세요? 뭐죠 이거? 마루. 이거 뭐죠? 마루요. 정답 쓰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저 말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아 마루구나 하면 돼. 그럼 질문 또 요거 둘 사이 거리를 뭐라 부르더라? 예, 파장. 여기도 있나요 혹시? 마루. 이거 마루. 이 둘 사이 거리를 뭐라 한다? 파장. 1파장. 자, 근데 이 파동하고 이 파동은 둘 다 매질이 뭐야? 같지? 줄. 밧줄. 똑같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같은 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 매질이 같으니까 파동의 종류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매질로 하면 물에서 발생하는 파동은 뭐지? 물결파지. 그러면 물결파여도 파장이 긴 경우가 있고 파장이 찰랑찰랑 짧은 경우도 있거든? 그지? 그때 뭐가 다른 거냐면 같은 물결파지만 물리량이 다른 거야. 물리량 크기가. 이것도 지금 어떤 그 줄파죠.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줄파의 파동의 그러니까 종류가 똑같은데 물리량이 얘는 파장 크기가 이만하고 얘는 파장 크기가 요만한 물리량이 다른 형태야. 그러니까 어쨌든 물리량이 다르면 파동이 다른 거죠. 종류가. 종류는 같은데 그 파동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파동에 이름을 붙이겠다 이거죠. 파동의 이름은 A, 얘는 B. 자,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예요? 진폭. 자, 여기서 진폭은 해석할 필요 없고 지금은 뭐만 해석하냐면 이것만 해석합니다. V는 F랍니다. Q 이렇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물리량이 뭡니까? 답해보세요. 몇 개예요? 4개요. 직접적으로는 3개요.
제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애는 V, F, 람다. 근데 F에 뭐가 숨어있지? 여기 숨어있는 물리학. 얘를 알면 자동으로 하는 거. 주기, 대티. 그거까지 포함하면 4개. 근데 직접적으로는 이 3개.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야 돼. 속력하고 진동수하고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았지? 진폭 같은 거 보지 마. 저거는 잔챙이야. 저게 메인들이야. 그러면 지금 파동이 A하고 B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여기서 물리량을 찾을 건데, 자,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여기서는. 그럼 이 식에서 미지수가 3개면 어떻게 풀리는 논리냐면, 하나는 통제되고 나머지 2개가 서로 1대1 대응 관계로 뭐 비례 혹은 반비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2개만 미지수, 조작 변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통제 변인이 돼야 된다고. 그럼 통제 변인이 누구냐지. 설마 통제 변인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 형태는, 그러니까 기본적 수준, 되게 난이도가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은 이 3개 중에 무조건 한 녀석은 통제야. 알겠냐? 그럼 딱 봐봐, 그림. 파장의 크기 봐봐. 자, 저 파장은 이제 저게 A파동이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면 A파동의 파장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는 B파동의 파장이라 써야겠죠? 람다 B. 그럼 람다 E하고 람다 B를 비교했더니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그럼 이건 뭐예요? 통제가 아니라 조작이죠? 그럼 얘는 조작이고,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통제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 그게 뭘까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진동수 어때? 일단 느낌상 보니까 여기는 진동수가 왠지 다른 것 같지 느낌이. 그치? 그럼 이것도 조작이라는 얘기네. 빠르다 느리다, 진동수가 크다 작다, 이것도 다르고. 그럼 둘 다 조작이면 그럼 이게 통제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지금 유추하기로는. 맞지? 그러면 통제돼 있다고 쳐보자 일단. 그럼 이게 맞나 이거야, 이 사실이. 이게 통제돼 있는 게. 즉 여기서 출발한 파동이 이렇게 파형이 진행되는 그때 파동의 속력하고, 여기서 출발된 파형의 이 진행 속도하고 지금 크게 같다고 지금 추측을 한 건데, 유출한 건데, 왜냐면 얘 통제시켜놓고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싶으니까. 조작 관계를, 그지? 한 놈 통제, 나머지 2개끼리의 관계. 그럼 이게 통제되는 게 맞냐?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결정되죠? 맨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내질의. 정답. 저거야. 잊으면 안 돼. 내질의 상태가 같으면 파동의 속력이 같다. 내가 저번에 해줬잖아. 꽐라. 이거. 내질의 상태가 달라지면은 파동의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고 했지. 거꾸로 얘기하면 내질의 상태가 동일하면 파동의 전달 속도는 같다. 그럼 이거 지금 내질 상태 같나 확인해봐. 물질의 종류 같지? 그리고 나머지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지? 그지? 만약에 예를 들어 공기 같은 경우는 15도씨하고 20도씨하고 온도가 달라. 같은 공기여도. 그럼 물질은 동일해도, 그럼 물질 자체가 동일하니까 내질은 동일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내질의 상태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물질의 종류가 같다는 정보 이외에 다른 게 없잖아. 그렇다면은 물질의 종류가 그냥 내질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질의 상태도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같은 굵은 줄이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가는 줄이 있었죠? 이게 뭐가 다른 거겠죠? 그죠? 굵고 가는 이 정도가 내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있지? 이게 밧줄인데 이건 고무줄이라고 해봐. 그럼 탄성의 정도가 다르지? 그러면 이 재료적 속성도 좀 다르니까 그때는 내질의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알겠어? 이거는 물리학 2에서 계산할 때 쓰는 거야. 내질의 상태를. 근데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냥 둘이 같은 거니까 내질의 상태가 동일하구나. 따라서 파동의 속력도 동일하구나. 그래서 통제.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됐다면 확인사살 1대1 이렇게 써야죠. 알겠죠? 그럼 결국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죠? 진동수와 파장의 이 둘 간의 물리량의 관계를 따지는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됐나? 그럼 뭐 보이는 거 있니? 딱 직접적으로 이거 데이터 이거 2개 중에 정보? 이건 애매하지. 흔드는 정도를 모르지. 숫자로. 이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소관계는 파악되지. 좀 보이지 확실하게 눈에. 그지? 파장이 누가 크니? A하고 B 중에 A가 크지. 이것도 하얀색.
A가 크고 B가 작다. 그쵸? 그럼 이제 계산할 줄 알죠? 얘가 작고 얘가 크다 하면 돼요. 이거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동수예요? 고죠, 고. 높은 진동수. 이거는 저진동수죠. 진동수가 낮은. 만약에 소리로 치면 이게 고음. 소리로 치면요. 소리파동. 이러면 얘는 저음. 그런 거죠? 이거요. 이런 해석.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내신 만점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파이널 테스트에도 나올 거예요. 파이널 테스트에도 나올 거야. 맞춰? 알았지? 자, 그럼 이번에 이 해석해보죠. 밑으로 갑니다. 자, 조금 더 필요한 몇 가지 소스가 더 있습니다. 줄을 묶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자, 여긴 뭐죠? 여기. 네, 여기 파원이죠. 자, 똑같이 합니다. 축 그려요. 무슨 축이죠, 이거? 네, 위치 축이죠. 써주시고. 자, 그럼 또 보이죠? 여기 잡으시고요. 여기 잡으시고요. 이 둘 사이 거리가 뭐죠? 파장이죠, 람다. 그 다음 여기도 잡으세요. 줄 사이 거리요? 뭐죠, 이거? 네, 파장, 람다. 그 다음에 저 왼쪽 파동하고 이 오른쪽 파동하고 파동이 지금 같아 보이니? 형태가? 파형이 다르지? 그러니까 구별해야지. 그래서 이름을 붙여줄 거야. 뭐라고 하냐면 얘는 C파동, 얘는 C파동이고 얘는 D파동. 그럼 이거 뭐라 써야 돼? 람다 C. 얘는 람다 D. 자, 됐죠?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뭐예요? 아까 위에 거랑 다른 게. 아까는 굵은 줄끼리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굵은 줄이랑 여기 묶여있긴 하지만, 이쪽 넘어갔을 때 가는 줄이에요. 자, 역시 여전히 파장이, 물리량이 보이고, 저기 지금 흔드는 진동수가 보이고, 등등이 보이니까 이 위치에 따른 파동의 진행의 어떤 속도에 대한, 물론 캡처 장면이라 확인 안 되지만, 속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V는 대티분의 람다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공식이지만, 그거보다는 이 공식으로 쓰는 이유가 한 줄로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야. 전 이걸로 다 한다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너네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고정으로 맞춰놓고 이걸로 하면 돼, 그냥. 자, 파동은 C하고 D 비교하세요. 자, 파동 C, D 쓰고서 물리량 넣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또 뭐가 조작되어 있을까요? 뭐가 통제되어 있고? 진동수가 통제되어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저게. 여기 파동하고 여기 파동하고 굵은 줄 가는 줄 다르다는 얘기는 물질의 종류, 그러니까 줄이라는 건 똑같은데 상태가 좀 다르지? 이게 좀 뭔가 가볍기도 하고 저기 좀 무겁기도 하고요. 내질의 상태가 다른 거야. 그럼 뭐가 달라지지? 속력이 달라져, 이거. 그러니까 이거 조작이야. 그리고 파장은 이미 벌써 다른 게 보이지?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그럼 이거랑 이게 조작이야. 이거랑 이거. 그럼 이게 뭐냐고. 통제다라고 예측이 되잖아, 유추가. 그럼 왜 이게 통제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거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파동은, C파동은, 파동이라는 건 항상 파원이 있죠. 파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진동수라는 물리량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 C파동은 파원이 여기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진동수가 반영되는 거예요. D파동도 파원이 있겠죠? 다른 파동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봤더니 여기란 말이야, 파원이. 물론 얘를 중간에 끼고 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파원이 저기 손이니까 얘도 쟤하고 얘하고 C하고 파원이 동일해. 그럼 얘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진동수가 반영되고 이 파동도 여기서 만들어낸 진동수가 반영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파동의 진동수가 F라면 이 F는 여기랑도 반영되는 거야, 다. 진동수는 동일한 거야.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을 때. 알았죠? 응.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르륵 쳐주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파동의 굴절살입니다. 이거 다음 챕터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이거 사용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게 뭐냐면 수면입니다. 그 수면 아니고요. 물이요, 물, 표면. 그럼 답해봐. 위에가 뭐지? 공기. 밑에가 뭐지? 물. 그러니까 물과 공기. 이거. 이런 환경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 뭐 하냐면 빛을 쏘는 거야. 뿅. 이렇게요. 뭐라고 했죠, 방금? 빛. 빛을 쏘는 거야. 저걸 입사라고 해. 빛을 입사시킨다. 그럼 저건 입사광이야. 이제부터. 그럼 여기 지금 공기하고 물하고 만나는 이 경계면이죠? 이거 뭐라고 한다? 이 수면을? 매질의, 이거 매질이지? 이것도 매질이지? 파동이 지나가는, 전달하는 물질들. 그 매질인데, 매질이 지금 다르니 같으니? 다르지? 그럼 지금 다른 매질 두 개를 이렇게 접촉해서 붙여놓은 자리죠, 여기가. 그럼 이 매질에서 이 선을 넘어가면 매질이 다른 걸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매질로 바뀌는 일종의 다른 매질끼리 접촉해 놓은 경계면이야. 매질의 경계면. 수면이. 물리학적으로는 매질의 경계면에 해당해.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거 중요한 말이라고, 개념 정리할 때. 알겠냐? 매질의 경계면을 설정하고 그 매질의 경계면에 대하여 90도를 잡아요. 이렇게요. 90도 선 이거. 나중에 어차피 저 파동의 굴절감 다 배울 거야. 저 법선이라고 하는데, 저 법선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는 얘가 물을 통과할 때 빛이 요렇게 가려고 했어. 원래 빛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직진으로 가야 정상인데, 원래. 근데 실제로 관찰해보면 이 점선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요렇게 틀어져. 꺾임 현상이 발생해.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굴절 현상이라고 해. 좀 요렇게 꺾인 거야. 알겠어? 굴절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이때 이 빛의 속력을 재보면, 자, 이때는 빛의 속력이 얼마냐? 요때. 이때는 빛의 속력이 C입니다. 진공에서 C예요, 원래. 근데 공기에서도 거의 C예요. 그러니까 그냥 C라고 봐도 돼요. 그 약간의 미세한 그 데이터의 차이는, 오차는 무시하고 그냥 C로 봐요. 그럼 C니까 여기 C로 들어갔는데 여기 물로 들어가면 얘가 더 이상 C가 아니야. C가 아니라 얼마냐면 0. 뭐 예를 들어 6C, 뭐 혹은 0.7C 이런 거야. 이거 뭔지 알지? 광속 C에 대하여 60%의 속력이란 뜻이야. 상대성 이론한테 했잖아, 우리. 그럼 뭔 말이냐, 이거 지금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 매질이 다르니까. 매질이 다르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달라진다고. 이거야. 그치?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수면은? 매질의 경계면이란 해당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여기 경계면에 닿아서 그 경계면 선을 넘어가면 다른 매질로 바뀌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경계면 넘어가면 속도가 다른 걸로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우주에서 빛이 진행할 때 제일 빠른 상태가 진공에서 C예요. 그러면 진공하고 공기 정도 빼고는 나머지 매질을 통과할 때는 전부 C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얘기는 C보다 작은 값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속도가. 매질의 경계면을 넘어가는 순간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서 속도가 변하는데 공기나 진공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로 바뀐다고. 알겠죠? 그러면 요때 공기에서 진행할 때 이 빛과 물에서 진행할 때 이 빛은 다른 파동이야. 같은 빛이지만 상태가 다른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상태가 다르니까. 그치? 그럼 뭘 비교할 수 있냐? 뭘 비교할 수 있다? 속도가 다르지? 속도 비교 가능하고, 또 진동수 비교 가능하고, 또 파장. 우리가 다룰 건 세 개라고. V, F, 람다. 여기서의 V, F, 람다. V, F, 람다. 끼리 비교한다고. 알겠지? 근데 여기서 통제되어 있는 물리량이 있다. 이거야. 뭐게 그게? 네, 진동수요. 여기서의 진동수와 F1, 여기서의 진동수 F2는 서로 어떻다? 예, 같다야. 이걸 외워두란 얘기지.
거의 공식처럼. 알았어? 그러니까 요 파동의 파워는 어디게? 이거 빛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광원이요. 뭐 햇빛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전등일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햇빛이라고 치면 태양. 그럼 광원, 태양이 광원이요. 광원은 다른 말로 파원이죠. 파동의 시작점. 그죠? 그럼 태양이 지금 해당 진동수의 파동을 만들어내서 보낸 거죠.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은 이제 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의 파동은 얘도 파원이 어디냐면 쫓아가면 네,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둘 다 같은 진동수를 그러니까 같은 파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수가 동일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파동이 내질의 상태가 변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때 파동의 상태가 다른 걸로 바뀌는데 이때 이 두 파동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변하지 않는가 통제값은 진동수다. 이걸 외워두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밧줄도 어떻게 된 거죠? 매질의 상태가 바뀌었으나 묶여 있어도 이거랑 이거는 진동수가 같다야. 외워두라고. 그러면 진동수를 통제시켜 놓고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보는 겁니까? 예, V와 람다의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V하고 람다의 관계. 둘이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요. 자, 그럼 뭐부터 놓냐면 속력은 잘 안 보이죠? 이게 캡처 장면이다 보니까. 캡처 장면이다 보니까 속력은 지금 어떤지 몇 대 몇인지 이런 게 잘 안 보여. 그지? 크기 대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누가 빠른지 잘 모르겠어. 근데 파장을 보니까 자, 우선 통제부터 시켜. 진동수 1대1이지? 그리고 파장을 보니까 C가 커, D가 커. D가 크지. C가 작고. 그럼 정답은 뭐지? 파동의 속력이 C가 작고 D가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 하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이게 빠른 거야. 자, 진동수가 동일할 때는 파장이 클수록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았어? 다음 챕터에 파동의 굴절 파트에 가면 물결파가 나올 거예요. 물결파. 물결파를 다룰 때 그 물결파는 수면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수면 경계상에서 물 수면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밑으로 수심을 형성해서 밑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해저가 있을 거 아니야. 밑바닥. 그지? 거기 밑바닥에 차이를 주는 거야. 높낮이 차를. 그러니까 수심의 깊이를 다르게 주는 거야. 그럼 그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바뀌어. 이거는 실험 결과로 확인해보면 경험상 파동의 속력이 다르다는 게 보여.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조가 있는데 한쪽은 그러니까 수심을 좀 얕게 하고 하나는 수심을 깊게 하면 한쪽에서 진동수를 만들어서 파동을 일으켰을 경우 파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심이 얕은 쪽에서 수심이 깊은 쪽으로 가는 동안 혹은 거꾸로 수심이 깊은 쪽에서 수심이 얕은 쪽으로 가는 동안 파동의 속력이 다른 게 보인다고. 알겠지?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속력이 다르다는 뜻은 수심이 깊은 쪽하고 수심이 얕은 쪽이 속력이 다르다는 뜻은 속력이 다르다는 얘기는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야. 수심이 깊은 쪽도 물질은 물이고 수심이 얕은 쪽도 물질은 물이야. 화학적으로는 둘 다 H2O야. 근데 수심이 깊은 쪽이 더 빨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럼 뭔 말이야?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는 뜻이야. 둘 다 물인데 수심이 깊고 얕고에 따라서도 매질의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 알았냐? 그럼 속력은 조작이라는 얘기죠. 다르니까 속력이. 그지? 근데 한쪽 파동에서 시작해가지고 깊은 데서 ят은 데로 가면 깊은 곳에서 진행하는 파동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진행하는 파동하고 전부 다 진동수 한 자리야. 저 파원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수심이 깊은 곳, 얕은 곳 둘 다 파원이 한 자리니까 진동수가 동일하다. 그때도 쓰는 거야. 아주 중요한 소스야. 그래서 이게 너네가 문제를 하나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소스가 들어있는 거라고. 파동의 굴절에서 많이 나와. 잘 기억해놔. 근데 엄연히 말하면 파동의 굴절 내용이 아니고 여기 내용이야.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 학평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거의 학평에서 1년 동안 7회 보죠. 그죠?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수능 7회. 1년 동안. 거기서 만약에 파동 발생 문제가 나오면 이거 거의 나와요. 거의. 한 번 4번, 그러니까 7번 중에 한 3번, 4번 정도 나와요. 매 해마다.
알겠죠? 그만큼 중요한 곳이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내신 만점이 있으니까 쭉 한번 풀어보세요. 언제? 오늘. 오늘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늦으면 내일까지라도. 자, 됐습니까?